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많이 났을 때 그 화라는 감정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명상적인 시각에서는 그걸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니까 그렇게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판단 없는 관찰로 어떻게 명상으로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화를 냈을 때 그걸 그냥 화를 그대로 지속해서 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판단을 관찰할 때 이 화를 발견할 때 그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태가 되는데 굳이 판단을 관찰해도 되겠느냐,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가 났을 당시에 한 생각이 아니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생각이죠. 화가 당장 그때 났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 났을 때는 그거 맛있대, 부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네라는 알아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만약 화를 내셨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하는 것은 화에 대한 것의 부분을 그대로 해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화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화가 풀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그 명상에서 손짓발짓 명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울분하기, 울고 웃고 하기 막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운 사람에서 미운 사람한테 막 욕하는 거 막 혼자 막 떠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일부 해소가 돼요. 마찬가지로 화도 진짜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그는 판단과 관찰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응? 화를 막 쏟아내거나 그렇지. 쏟아내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첫째는 화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명령한 것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에게 화나는 이유가 내 명령을 어겼어, 그리고 화를 내는 거야, 사실은. 근데 본인들은 그냥 화가 나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잘 돌아보면 내가 그들에게 뭘 바라고 있는가, 대상에게 뭘 바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를 내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할 때는 그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통해서 투사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대상이 불분명해지면서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꼭 닮아도 꼭 날 닮아가지고 꼭 나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마음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럼 너 그러지 마로 화를 내요. 싫은 거야. 여러분은 대상과 상대에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내 모습인지 아시면 돼요. 나는 자신의 스스로의 같은 걸 했을 때 굉장히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를 막 떠들고 하다 보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앙금이 남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미해결 가지고 남아있어 그래요. 여러분의 상처나 기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됐던 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된 건 무의식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인식돼서 미해결, 해결이 안 됐어. 해결 안 되면 새로운 게스탈트가 안 생겨요. 그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되죠.
그 여러분들은 그거를 나라고 인식하고 내 성질이, 내 성격이, 나는 이래, 건들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거기다가 한계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언젠가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거다 하고 스트레스 만든 요건을 만들어 놓은지도 몰라요. 무의식 속에서. 그래 놓고 얘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글을 짜랐어, 그러고. 한번 해봐, 옆에서. 내가 글을 짜랐어, 여러분. 아유, 스트레스 받아. 그게 바로 그 이유.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신이 대상과 관계에 있어서 작용하는 부분이고, 또 화가 그대로 멈추지 않고 갔다면 그는 해소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잣대 작용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생기면 대상을 옮겨가고 대상이 없으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그 투사된 부분에서 화를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화낸다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어떤 부분은 탁월한 기능이기도 해요. 응? 탁월한 기능인데 그걸 알맞게 여러분이 수행하다 보면 이제 상대가 딱 작용하는 걸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순간적으로. 화를 내네? 화를 상대에게나 나에게 서로 멈추게 하려면은 합장을 딱 하세요. 이렇게. 화가 나려고 하면 합장을 해봐. 한번 해봐. 합장을 딱 하면 상대가 욕하려고 해도 합장 딱 하고 있으면 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갑자기 합장을 탁 나도 화 안 내게 돼 있어. 손과 손바닥에 모이면요. 기경팔맥이 이렇게 돌아서 막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나운서 누구도 보면은 손을 꼭 5개 대고 있어.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요. 마음이 안정돼요. 여러분 싸울 때 손을 벌려요? 손을 오므려요? 손을 벌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건달들이 걸을 때 손이 유적거리고 다니잖아요. 응? 그런 사람 그 뭐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병리현상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신적인 병리현상을 보면요. 현대인들은 상당히 정신에 문제가 많아요. 표현하는 디테일하다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패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이한 인상들을 이 부분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상대에게 상대의 인상을 주는 것에서 광업과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곳에 인상이 베끼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무의식 마케팅이라서 뉴로 마케팅, 우리 뇌에다 쇠뇌시키는 마케팅이 있어요. 인식에 넣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화가 한 장면이 되려면 18단계가 지나가야 되는데 동작이 그래서 이게 그 광고 하나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쓱 지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콜라 집어넣으면 콜라 사 먹어요. 그게 뉴런 마케팅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공부는 여러분 그게 쇠뇌되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고 그 최면순 영어는 앵커 됐다. 앵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는 바로 아주 수준이 낮은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 이전의 버전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마치 먹구름에 가려 태양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깨우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있을 때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내가 붙다 라고 외치시면 여러분 바로 깨어나고 알아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그 깨어있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의 앵커가 됩니다. 이거 최면수식으로 집어넣으면 들어가. 즉, 내가 이렇게 본문식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붙다 하면 여러분은 탁 깨요. 이해됐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고 해도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뇌로 넘어가면 가상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해마로 넘어가서 해마에선 그 대뇌 피지로 넘어가서 전전대부로 넘어가면 그 AI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령하면 행동을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로 넘어가면 여기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다 상상이고 가상이 되는 거예요. 가상.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가상현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 내가 이미 만들려고 내가 없애고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구조를 여러분의 카rak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주인지 모르지. 그래서 깨닫고 들어가고 그 이전에 보면 그걸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금방 쉽지가 않죠. 여러분의 업식이 너무 두꺼워서 오랫동안 좀 수행할 필요도 있고 꾸준히 이것을 닦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힘이 되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그 베타 엔돌핀, 깨달은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접적인 여러분의 쾌감은 뭐랄까 쇼핑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간접 쾌감 쪽으로서 여러분을 만족하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분이 한계예요.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 부분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해소가 되네? 근현주를 보고 화를 내지 말아라. 명상에는 화내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화는 내가 상대가 바라는 마음이 크는 정도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생기고 대상에다 화를 낼 수 있으면 거기다 풀어주면 스스로 소멸해버려요. 근데 그 푸는 목적이 대상이 정확치가 않으면 내가 대상에게 투사해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풀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무의식에 또 하나 또 만들어내. 그래서 생각을 하면 계속 무의식에서 증폭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을 했을 때 중얼중얼대거나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말하면 안 해서 증폭돼 나도 모르게. 그거 못 벗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그로써 부정하거나 잘못했거나 뭐했거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행동해 주지 않아요. 그는 그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스스로 자유인이요. 그걸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크게 벌어보시면 바로 통이 커지는 거예요. 통이 커지면 웬만한 거는 움직이질 않아요. 통이 작으면 발끈발끈 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 중은 뭐가 중이라고? 누가 뭐래도 가만히 있는 게 중이요. 누가 뭐래도 중. 욕을 해도 중. 칭찬해도 중. 이러고 있어야지. 뭐라도 빨끈빨끈하게 하면 그 중력이?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아직 책은 안 나왔지만 제목은 있다고. 전화가 왔어. 스님, 오는 중이요? 가는 중이요? 그래. 아니, 나 중 보고 뭐, 가는 중, 오는 중 그래. 속으로. 나 가는 중이요? 또 전화가 또 왔어. 때르릉. 스님, 오는 중이요? 가는 중이요? 계속 또 물어봐. 아니, 뭐 자꾸 그냥 오는 중, 가는 중 또 물어봐. 아니, 나 가만히 있는 중이요. 차가 밀리니까 못 가잖아. 가만히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그냥 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부동심이 생기면 감정과 기타에서 오감에서 느끼는 것들은 쓰러지고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화를 내면 평생 낼 수는 없잖아요. 기쁘다가 평생 기쁜가요? 언제나 쓰러지고 변하는 과정인 것을 지나가고 보면 여러분은 평정심에서 보게 되고 분리시키고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화냈다, 뭐했다, 소멸되더라고 알아차리는 그놈이요. 그래서 때리면 지금 어때? 소리 듣잖아. 그 듣고 알아보는 놈은 뭐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지 들어?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 그리고 그냥 알아채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어느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어느 때는 시간이 느리 가잖아. 그러면 시간이 느리 가고 빨리 가고 그러나 원래?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 1만 년이도. 여러분이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그거 다시 한번 잘 봐. 거기에 아주 그 감독이 참 표현을 잘 해놨어. 그게 바로 이 명상이요. 이 바로 이런 명상. 명상은 첨단 과학 그 위에 있다. 그거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명상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몸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숫자가 뭐 형이상학이지 이게 무슨 숫자가 물건 다니고 이거 뭐 있는 것도 아니잖아. 계산해봐 숫자 정확하잖아. 이거 뭐가 법칙이 있어. 여러분 이거 법칙이 작용이 있다 이 말이야. 작용 가지고 응용하니까 서로 뭐가 서로 작용을 하는 거야. 대칭이 생기는 거지. 대칭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이 물건과 이 물건의 관계가 대칭이거든. 이 대칭 이 사이에는 공간에 뭔가의 소통이 있다고 지금. 이 소통의 원리를 잘 알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작용을 시킬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심의에서 한다는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심의에서 그거 하면은 부동심이 생기면 어떤 것도 묻지 않게 되는 거지. 연꽃이 진에게 묻지 않는 이유를 그것에 비유한 거예요. 이제 근데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를 내는 거를 계속 했더니 그 소멸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죠. 명상에서는 긍정 부정이란 말은 표현상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긍정 부정이 없어요. 과정 속에 작용만 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원인을 제거하고 가느냐. 그걸 알아차리면 다 제거되어 버려요. 일념돈탕진이요. 한순간에 없어진다 그 말이죠. 됐어요?